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내가 쓴 글에 반응하고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제 주인공 정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주인공 정치가 시작이 되는 길목에 우리 박원순이라고 하는 일급소 투명한 인간을 만난 겁니다. 이거를 딴죽을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투명한 사람 필요 없어요. 얼굴이 투명하고 일 잘하는 건 저 혼자로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세상이 변하고 21세기 정치가 되는 이 마당에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유원수 회원이에요, 회원. 아 우리 좋아 이런 컨셉 좋아. 뱀을 좋아해. 돈봉투 좋아해. 아 국정원 저 잡아가세요.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이 변하고 이제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로 과감하게 모든 걸 털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용도 폐기해 버리십시오. 광대 1호 선언한 정봉주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분 아직 집에 안 가셨네요? 네, 또 관심 없다고 하실 일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토론회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쯤에서 그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의 그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했던 박원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쭈삣쭈삣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좀 마시세요. 계속 마시세요. 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몇 가지 그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게 있죠. 일단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지의 문제, 또 복지 중에 이제 뭐 주거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제 저는 그런 공약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을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가 하나도 낸 게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서야 비로소 쭈삣쭈삣 마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까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 꼼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원순 후보 갖고 계신 공약 지금은 저쪽에 온갖 핥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질 않고 있어. 여기서 뭐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약집 다 봐야 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공약 기본 정신을 좀 우리 정보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약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역 가서 우리 어르신들께 혹은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공약 오래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공약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의 공약은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흘러오던 시정을 완전히 바꾸겠다예요. 이게 하나가 가장 큰 공약입니다. 거기에 한강 르네상스가 있죠.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요, 이런 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죠? 25조. 25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넘겨줄 때 8조였었어요. 이명박이 오세훈 넘겨줄 때 13조였습니다. 오세훈이 지금까지 12조를 늘렸어요. 자,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 부채가 25조인데 한나라당이 잡기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1년 이자가 얼마죠? 1조죠? 1년 이자가 1조입니다. 1조면요, 제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1년 예산이 4천억이에요. 제 얘기가 맞다고 빵빠레 올리잖아요. 여러분 1조면요, 구청 2개 내지 3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언제 급격하게 늘었냐면요, 2009년도에 8조가 됩니다. 2009년도면 어떤 해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에 재선하려고 그때 공약을 쏟아부을 때예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었대요. 나오는 토론 주자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지 통계는 없어요. 서울시 부채는 자기들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대권 주자하기 위해서 다 써버린 돈입니다. 이 부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성도 시작해야 됩니다. 한강 르네상스 깨버리면요, 이 부채가 급격하게 1년에 한 4천억에서 5천억씩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다 해준 게 얼마 있었죠? 서울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695억이에요. 700억이에요. 700억 내라니까 그걸 안 내면서 1년간 이자를 1조를 쓰도록 이렇게 재정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갖고요, 박원순 후보가 되면 뭐 중3까지 무상, 2014년까지 무상급식 한다, 한강 르네상스 한다, 8만원 준다,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해요. 저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저들이 서울시도를 지들 마음대로 어떻게 써왔는지, 25조에 1년 부채 1조만 얘기해도 한 방에 합니다. 그거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그거만 있어도요,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이 돼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여러분 분명히 이번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박원순이냐 나경원이냐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박원순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들 진실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앞으로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김호준, 주진우, 김현미 이런 얘기 못해요. 저밖에 못하겠다. 저밖에. 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과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 앞날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약속과 패권주자로 가기 위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10년 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이 싸움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쓰자고 하는 약속하는 그러한 전쟁의 자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철학과 철학이 투쟁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표 하나 찍는 거는요,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고해 성사하듯이 이번에 투표하는 것이 이번 투표의 의미입니다. 주진우가 허접하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허접하게 한 게 아니라 허접하니까 이런 멋진 얘기 했잖아요. 가슴이 있다면 분노하고 투표하라. 멋있어. 가슴이 있다면 분노하고 투표하라. 복수라고 쓰고 투표하고 있자. 멋지다면 제 얘기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이 나와야 얘기를 혼자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뭘 질문을 하려면 미리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저도 뭐 순간적으로 좀 당혹스럽네요. 갑자기 질문하라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하셨던 그 말씀, 저는 이제 철학과 철학의 어떤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거쳤고 그런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깝깝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이게 숨을 쉬기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저는 철학과 철학의 문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거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의 미래 행보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권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처리할까? 여러분들 비웃는 소리에 처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요, 내년 4월 11일 적국회의가 되고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내년 12월 10며칠 날 대통령 됩니다. 의미 간단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나오면요, 이제 명박산성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더 바빠집니다. 주진하고 저는 이제 근거를 다시 잡고, 한 분을 모든 사회의 테러와 협박과 공갈의 위협 속에서 보호해서 조그만 방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달려라 전공도 풍기필 중인데요. 500몇 썼다가 빠꾸 맞고 거기서 100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24, 180매 정도로 BBK를 종결졌습니다. 근데 BBK 인트로 정도 되는 거예요. BBK 종결지려면 2,000매 써야 돼요. 그래서 BBK 인트로 쓰면서 참 야만의 시대에 대통령 선거를 했구나.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두고도 BBK와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정말 야속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한 1년 남았고요. 조금 더 멋있게 마지막에 더 극적으로 해야지 짜릿하고 섹시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좀 맨바닥에 앉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대충 좀 종결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 많이 하면 저희가 낙검수 전국 수련 콘서트 한 12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얘기 많이 하면. 대충 좀 종결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건 자리가 좀 편안하면 괜찮을 텐데, 질의응답은 대세는 요즘 그 낙검수 아니에요? 주류는 미건스입니다. 강남은 폭풍이고요. 그래서 우리 미건스 카페에 와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제가 상세하고 소상하게 한 줄씩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을 Q&A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 잠깐 좀 쉬시는 사이에 네.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 관련해서 찬조 발언 한 분 하시겠다고 네. 했습니다. 지금 좀 나와주시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사인은 좀 사인은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를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미 FTA가 뭐가 큰 문제가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점에서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IMF를 겪었고 2008년 이후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은 그 신자유주의 경제다. 즉 기업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나 자유롭게 해준 나머지 기업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국가라는 어떤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고, 따라서 기업은 다국적 세계적으로 다 잘 되는데 각 나라마다 국가의 영역이 무너짐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국민이 그 안에 속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자가,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소송하는 게 아니고 해외 끌고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판결을 맡기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정부 간의 계약입니다. 조약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위반 문제가 있으면 정부와 정부 간에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한미 FTA 내에도 그 절차가 아주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그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불리한 절차를 강요하는 그러한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불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행위를 자초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자, 한미 FTA를 맺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똑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까? 주가 50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주마다 한미 FTA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즉 그것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한미 FTA 효력이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그러한 규정이 한미 FTA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다 똑같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속이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문을 한미 FTA 안에 만들어 놨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이 장래의 그 잘못된 효과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평등한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건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이 중산층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상생법이라는 그러한 줄여서 상생법이라고 합니다. 또 유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의 고유 영역, 고유한 무슨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 대기업이 못하게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법에 의해서 전통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1km 안에는 이 큰 유통 큰 마트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그것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 즉 미국에 있는 그러한 대형 유통 마트들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우리 중산층의 지금 몰락, 그다음 중소기업의 어려움, 이것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너무나 미래가 불안정한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부가 잘못할 때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투표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각자 각자의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그 한 표 한 표의 진정한 표의 힘이 모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후보를 바로잡고 우리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역할이 되시겠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지대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네, 정말 한미 자유무역 협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봉주 의원님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상세하고 긴 이야기라면 표가 안 팔린다 그래서 표를 팔기 전에 전혀 상의된 일이 아닌데 우리 정봉주 17대 국회의원님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노래해요? 네, 여기 저기 노래방이 노래해요? 네. 그럼 노래는 동거줘야 되는데. 모자 벗어주시고요. 내려오셔서 여기 노래방 기계니까 찍어가세요. 어우,
그래서 같이 다 같이 해주세요. 이 땅에 비으니 땅 푸른 두 팔에 솟아나니 하얀 옷에 빗줄 있다 해 뜨는 노예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그걸 끌기요 박원순 화이팅!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로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들기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들기요 네, 여러분 이어서 정봉주 의원님 사인을 보낼 시간 가지겠는데요. 여기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이 앞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잠깐만 잠깐만 뒤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고 날까봐요. 네, 잠깐만요.